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골든벨을 울려라! 안녕하세요. 스타 골든벨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 제가 더 힘차게 골든벨을 외쳤던 이유는요. 잠시 뒤에 공개가 되겠지만 오늘 함께해 주시는 전문가님들이 무려 골든벨을 총 5개 울려주셨다고 합니다. 오늘 내마녀의 날이었습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수급이 좀 불안정하고 시장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 속에서 저희는 무려 5종목이나 골든벨을 울렸다는 점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그 골든벨 종목 방송에서 다 이미 드렸습니다. 그걸 잘 듣고 공략을 좀 하셨던 분들은 오늘 시장에서도 한바구음 지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전문가님들과 함께 그 비결 이야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종욱, 김소연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양시장 좀 하락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습니다.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 네. 시장 좀 어떤 포인트로 보셨습니까? 일단 다음 주에 FOMC가 있고 뭐 소비자 물가 지수도 있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는 이제 관망세를 좀 보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죠. 그리고 전일 또 미증시도 어떤 많이 상승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애플도 좀 하락이 좀 나왔었고요. 뭐 엔비디아도 조금 하락이 좀 나와서 오늘 기술주 중심으로 좀 어느 정도 하락을 좀 예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일단 옵션이나 이런 좀 파생 포지션을 봤었을 때는 네. 양매도 시장을 좀 예측을 해서 좀 하락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반등하지 않을까. 그래서 장 마지막에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FOMC 이제 결과 이제 뭐 기다려 봐야겠지만 또 동결이 나오든 0.25가 나오든 네. 시장에서 오를 만큼은 이제 올랐기 때문에 뭐 엄청난 큰 충격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좀 악재 해소로 당분간 또 시장은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시장에서는 일각에서 뭐 캐나다 중앙은행이 뭐 금리를 또 올리는 걸 보면서 금리 인상 끝난 게 아닌 거 아니야 하면서 뭐 그런 불안 심리도 자극됐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일부 어느 정도 맞나요? 이거 사실이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 더 올린다라고 했었을 때 뭐 시장에서 큰 충격은 이미 좀 어느 정도는 예상돼 있던 부분이라서 그거에 따른 이제 경제 침체, 경기 침체가 이제 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 시그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다리는 악재는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악재가 좀 터졌을 때는 큰 충격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좀 예상했던 부분에 대해서 악재가 나온다라는 거는 어쨌든 그게 또 나왔을 때는 이제 악재 해소 이런 부분을 또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큰 하락은 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악재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터졌을 때 악재가 충격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금리 인상 부분은 충분히 어느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우리 김소연 전문가님. 네. 네. 더우시다고요? 네,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아니, 그거랑 별개로 오늘 시장은 좀 싸늘했습니다. 양시장 하락했기 때문에 시장 어떤 포인트로 보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억이 나요. 시장에 좀 경계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된다라고 시황을 봐드렸기 때문에 오늘 시장 저희가 좀 경계할 만한지 궁금하거든요. 이게 다음 주에 CPI 발표가 기점이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페드워치 사이트 하나 열어놨는데요. 네. 화면 좀 잡아주시면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그걸 찾고 계셨군요. 네. 금리 인상 지금 포인트 자체가 나와 있는 게 동결로 67.8%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상 부분이 32%가 나와줘요. 근데 이게 아래로 내려가서 좀 보자면 뭐가 있냐면요. 여기 보시면요. 한 달 전에는 동결에 대한 부분이 84%였어요. 일주일 전에 79%였고요. 네. 하루 전이 72%였는데 이게 자꾸 떨어져요. 67%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경계 심리 자체가 조금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당장은 아니지만 뭐 캐나다도 그러했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만약에 올라가면 2% 수준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자연스럽게 또 한 단계 올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경계 심리가 조금 더 올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거의 뭐 5대5 분위기로 저는 보고 있긴 하지만 이게 파월 의장이 이번에 CPI 발표 보고서 조금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고민을 일단 하고 있지는 않나. 그래서 우선 당장은 뭐 페드워치 나오는 것은 67% 나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엠포탈에 패드워치 검색하셔가지고 사이트 바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뜨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매일매일 들어가 보셔서 이 수치가 어떻게 바뀌는가 보시는 것도 하나의 좀 재미가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에서 저희가 늘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언제 또 180도 바뀔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늘 이런 부분들 혼자서 체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저희 전문가님들과 함께라면 이런 시장의 상황들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금종욱, 김선윤 전문가님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을 텐데요. 두 분의 노란톡 어떻게 하면 들어올 수 있는지 큰 화면으로 정리하고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금종욱,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움직였던 특징적인 종목들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첫 번째 이름을 올렸을지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 뷰노입니다. 오늘 어떤 이유로 해당 종목이 움직였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뷰노 의료 인공지능 개발 기업이죠. 인공지능 기반 심정지 예측 의료기기인 뷰노메드 딥카스가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됐다라는 소식이 오늘 나왔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소식과 함께 10.53% 오르면서 뷰노 마감가 26,250원에 마무리가 됐다고 하는데요. 관련돼서 주가가 오른 만큼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지 해당 이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뷰노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두 분 의견을 좀 살펴보면 김선훈 전문가님은 오를 만큼 올랐다라고 현실적으로 또 이야기해 주셨고 금종욱 전문가님은 2인자의 반란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1인자 누굴지 궁금한데 2인자의 반란, 금종욱 전문가님. 예. 반란이 오래 갈까요? 전 좋은 뜻에서 이제 반란이라고 표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1인자를 이제 말씀드려야겠죠. 1인자는 저는 이제 루닛이라고 보고 루니 있습니다. 예. 어제도 굉장히 또 많이 올랐던 네, 어제 이제 강한 움직임을 보였었던 거는 루닛이었고 이제 뷰노가 이제 이등주로서 이제 따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제가 어제 이제 11시 방송에서 공략주로 드렸었던 게 이 뷰노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루닛이 강하게 상승이 나오면서 뷰노도 어느 정도 이제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제 네. 추천을 좀 드려서 오늘 또 이렇게 수익을 좀 챙겨드린 먹혔네요. 그런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2인자로서 오늘은 이제 루닛이 좀 조정을 좀 받았고요. 오늘은 좀 뷰노가 상승이 좀 나와주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제가 뉴스를 이제 통해서 알고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이제 차트적인 면에서 이제 루닛이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을 때 뷰노도 따라가는 모습을 좀 예상을 해서 이제 진입을 했던 종목이었고 일단 오늘은 이제 FDA에서 또 지정이 좀 되면서 이제 이슈가 있어서 이제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저는 이제 루닛을 일단은 좋게 봤었던 이유가 네. 매출 자체가 더 좋아요. 매출이 100억대를 이제 돌파했는데 이런 의료 AI 쪽에서 유일하게 100억대 매출이 나온 게 이제 루닛이거든요. 그래서 루닛을 일단 대장주로 좀 보고 있고 이제 뷰노가 따라가는 모습. 그러니까 두 종목의 차이가 절대적인 게 뭐냐면은 AI에서 굉장히 좀 중요했던 게 이제 데이터예요. 그쵸. 데이터가 얼마큼 많이 쌓여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루닛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해외 쪽 매출이 좀 상당히 좀 많이 비중이 높은 편이라서 데이터를 엄청 많이 보유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루닛을 항상 이렇게 대장주로 좀 말씀 좀 드렸었는데 이번에 뭐 뷰노도 마찬가지로 FDA에서 희귀 지정으로 네, 혁신 의료기기로. 의료기기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를 쌓은 일이 좀 필요해요. 매출 자체는 아직 많지 않습니다. 뷰노가 20억 작년에 20억 정도였고 이번에 1분기에도 이제 20억으로 매출은 점점 증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제 좀 따라가야겠죠. 뭐 대장주가 이제 따라 올라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따라가는 모습을 이제 FDA에서 지정됐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데이터가 쌓이게 됐었을 때 일단 지금 당장으로는 이제 급등이 좀 나와서
신규 매수는 좀 어느 사실, 정도는 좀 네.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보유자 분들 영역인데 저는 일단은 뭐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그냥 홀딩해 보시는 전략 그리고 이 종목을 좀 AI 쪽을 나는 좀 봐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루닛을 일단 조정 시에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 네. 뷰노는 약간 좀 그 다음 순위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테마주 공략이 제대로 먹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대장주로 치고 올라가던 루닛을 보고 뷰노를 그 다음 타겟으로 봐야겠다. 또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럼 같이 공략하신 분들은 수익이 또 낮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다시 한번 수익 보신 분들은 축하한다는 말씀 드리고 이렇게 테마주도 대장주가 오르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오를 수밖에 없는 친구들을 선점하면 수익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 금종욱 전문가님이 이 종목에 대해서 움직이는 타이밍 완벽하게 또 꿰뚫고 이야기를 해드렸다고 하니 저희 노란톡 들어오셔서 이런 종목들 이야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대로 테마주 공략이 먹혔습니다. 자, 우리 김서윤 전문가님은 근데 오를 만큼 올랐다라고 또 한번 짚어주셨어요. 네. 테마주가 또 이렇게 불 붙을 땐 확 오르잖아요. 그렇죠. 네. 매수가 원체 좋아요. 사실 저도 루닛이랑 뷰노 같이 항상 보지만 사실 루닛이 압도적으로 좋아요. 회사 자체가. 뭐 실적도 그렇고 아마 루닛 같은 경우는 올해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도 좀 커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출 자체가 이미 뭐 작년이 139억이었는데 루닛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가 110억대 매출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돌아서는 게 보이고 적자폭도 굉장히 큰 폭으로 줄여놨어요. 그러니 이제 시총이 이제 기대감이 커지겠죠. 그렇죠. 1조가 넘어가는 모습인데 반면에 이제 뷰노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한참 멀었죠. 실적을만 따지고 보자면은 너무나 약하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흐름에 대한 기대감을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좀 약간 불안하긴 해요. 근데 확실한 것은 성장성에 따른 이제 상황인데 이게 항상 그렇지만은 우선은 꿈을 먹고 컸어요. 종목 자체가 뷰노 같은 경우도 정말 많이 올라서 1월부터 해서요. 바닥부터 해가지고요. 한 5배 올랐나요? 뷰노 같은 경우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최근에 수급 상황 보자면요. 사모펀드 중심으로 해서 매도세도 좀 꽤나 강한 편이에요. 좀 나와주고 있고요. 조금 뭔가 모르게 빠져나갈 기관들의 움직임 자체가 좀 눈에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뭐 외인 수급도 나쁘지 않고 기관도 뭐 투신권 중심으로 들어온다 볼 수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주가를 매수해왔던 또 들고 있었던 사모펀드 쪽이나 기타 법인 쪽의 물량 자체가 나온다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는 조금 정산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리스크적인 부분이 있어서 우선 좀 조심해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네. 그리고 추세상으로도 현재 구간대에서 급하게 보실 자리는 또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가격적으로 봤을 때 매수 자리 자체는요. 2만 원대 초반대는 와줘야 그나마 조금 관심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제가 볼 때는 2만 원 초반 다시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 실현하시고 다시 또 상황 보시면서 다시 들어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미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는 매수는 좀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에 대해서는 좀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다. 하지만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략을 또 이야기해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조언이 또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도 노란톡 들어오셔서 지금 이 종목의 수익을 챙기는 게 좋을지 아닐지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올랐던 뷰노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두 번째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이름을 올렸을지 만나보시죠. 자, 오랜만에 보는 종목입니다. 최근 2차 전지주들 대부분 흐름이 좋은 가운데 두 번째 종목 금양입니다. 어떤 이슈로 오늘 이야기가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배터리 아저씨 이슈로 더 많이 익숙한 금양 이야기를 들어보면 몽골 리튬 탐사 및 개발을 위해서 현지 광산회사 주식을 취득했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9.20% 오른 채로 5만 7천 원에 오늘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취득했다고 공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자기 자본의 42.92% 규모라고 합니다. 자, 과연 금양에게 호재일지 악재일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양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서윤 전문가님 공매도 주의보 적어주셨고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 보물찾기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자, 먼저 공매도 주의보부터 이야기 나눠보죠. 주의를 해야 되나요? 이게 5월 들어서 이제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됐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코스피 200이면 이제 공매도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은 조금 뭐 당장의 공매도에 대한 흐름이 크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지만 네. 이게 계속 타깃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조심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주가 상황도 사실 보면은 작년 7월부터 해서요 20배 올랐다가 네. 거의 반토막 났다가 다시 최근에 반등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연 좀 덤빌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종목이라는 게 이런 자리는 괜찮아요. 무슨 자리냐면은 11월 달에 일정 부분 상승하고 나서 약간 흘러내렸어요. 근데 그 폭 자체가 하락폭 자체가 크진 않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반등이 나오면 버텨주거든요. 그런데 최근의 흐름에서 보면요. 하락폭 자체가 깊어요. 마이너스 거의 뭐 40%대까지 떨어졌다 올라갔습니다. 네.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올려치기 시작할 때 이걸 못 기다려요. 계속 매물벽 자체가 점차 두꺼워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던지려는 시도 자체가 많이 나와요. 전형적인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쳐야 될 단계가 지금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5월 초에 나왔었던 이 두 자리, 7만 원대 2번 정도 터치했나요? 이 자리도 좀 눈에 보이고 있고요. 여기 돌파 시도 하더라도 또 걸리는 자리가 박스권 자리 있었던 자리들, 이런 자리들, 8만 원대 이상 자리가 또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대형 이슈 좋아요. 몽골 광산 좋습니다. 이슈 좋은데 이미 뭐 상당 부분 뭐 다른 데서도 많이 조금 이슈화되는 그런 내용들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또 이게 이슈가 단발로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 뭐 최근에 에코프로도 어제 조금 급등 나오는 모습 보였었고, 네. 뭐 사실 오늘 뭐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2차 전지주들의 흐름이지만 그래도 우선은 200에 편입된 만큼 이 부분 때문이라도 급하게 대응하시는 건 저는 반대 의견 드리고요. 우선 바닥을 좀 확인한 다음에 좀 가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지금 현재 자리가 바닥이라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진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 라인 봅니다. 4만 원대 와야 돼요. 어머나. 4만 원대 정도 와줘야 바닥 인식하고서 그래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우선은 일시적인 반등이라 판단을 하고 전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공매도 가능성이 제기가 된 만큼 조금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슈 자체는 굉장히 좋지만 직접 뭐 채굴을 시작했다던가 뭐 채굴이 본격적으로 앞으로 될 거라던가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쪽 현지에 뭐 그 회사에 주식을 취득했다라는 이슈거든요.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과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보물찾기 네. 적어주셨어요. 보물이 있긴 있다는 건가요? 이제 그쪽에서 이제 광산에 대한 채굴권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제 가치를 이제 118조 원으로 측정을 했고 리튬만 따졌을 때 한 70조 원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정말 그게 70조 원의 가치를 하는지는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대감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점. 일단 금양도 뭐 적지 않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뭔가 여기서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과감한 투자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했고요. 뭐 지금 뭐 리튬에서는 리튬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 2차 전지 들어가는 소재 관련주들이 상승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금양을 또 보유하신 분들은 또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매수가 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도 좀 크게 상승한 이후에 좀 조정을 좀 받은 모습인데 직전에 한번 크게 급등이 나왔었던 구간에서 좀 반등이 좀 나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장대 양봉 터지면서 거래 대금 터졌던 구간들 요 시점에서 지금 딱 지지해주면서 21선 자리 돌파하는 모습이 좀 나아졌거든요. 오늘 이제 거래 대금도 한 3천억 가까이 좀 들어오면서 차트적으로도 일단은 강한 또 지지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이 어느 정도 5만 원대에 형성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이제는 이제 어떤 이슈가 돼야 되냐면 리튬 관련해서 기사가 나왔을 때 리튬 가격이 수산화 리튬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중국에 대한 리튬 가격이 좀 하락하고 있었던 부분 때문에 계속 하락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중국에서도 리튬 가격이 좀 반등해주고 있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지금 상승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을 때는 리튬 광산 가지고 있는 회사라든지 뭐 채굴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든지 테마성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조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이걸 뭐 채굴을 해서 어느 정도 매출을 끌어올리는 데까지 시간도 걸리고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테마성으로 일단 접근하셔야 될 수밖에 없어요. 일단 거래 대금 터진 거 있고 이슈가 나왔을 때는 금양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대장주를 일단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금양이 대장주가 될지 다른 리튬 대장주가 또 나올 수 있을지 그거는 확인해야 봐야 되겠지만 일단 리튬 관련 쪽으로 좀 엮어서 추가적인 상승은 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금연과 관련돼서 두 분의 다양한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요. 어찌됐든 이렇게 좀 급등락이 나왔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대응 방법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어떻게 하면 해당 종목에 대해서 전략을 짜볼 수 있을지 리튬 관련주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두 분의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들어오셔서 해당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등했던 금양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상승했던 종목들만 이야기 나눠볼 수는 없겠죠. 오늘 또 하락을 했던 종목 다음 종목으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종목인지 만나보시죠. 자, 이틀 연속 급락을 좀 하고 있는 라운텍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지금 현재 이틀 연속 라운텍 하락세를 걷고 있습니다. 11.19% 오늘도 떨어지면서 1,63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확장 현실, 그러니까 XR 디바이스용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개발 업체죠. 라운텍이 지금 이틀 연속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떠한 이유인지 주가적으로 이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되진 않았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돼서 라운텍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떤 의견 가지고 있으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금종욱 전문가님 안녕, 잠시 안녕이라고 적어주셨고 김소연 전문가님은 비전 프로 아직은이라고 적어주셨어요. 저도 주말 사이에 그 뉴스를 봤습니다. 애플에서 나오고 XR, AR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긴 한데 아직은이라고 적어주셨으니 우리 김소연 전문가님한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아직은이라고 적어주셨어요. 아직 너무 섣부른가요? 저희 기대가가? 이게 이제 개발이 한 거의 10년 가까이 걸렸죠? 7년인가 8년 걸려서 나왔어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가격은 하나로 약 500만 원 정도 합니다. 애플에서 이제 공개를 했어요.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이게 뭐 하는 물건인가에 대한 부분은 아마 이해를 좀 하실 겁니다. 많은 유튜버들이 물건을 실적으로 애플 본사에 가서 사용을 해보고 후기를 올려놨는데 생각보다 너무 마음에 들어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긴 합니다. 네, 생생하더라고요. 네, 많습니다. 뭐 이제 그냥 안경처럼 이제 쓰시게 되면은 이런 바탕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공간에 새롭게 무슨 3D 영상처럼 화면에 뜨는 거예요. 눈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주 미세하게 뭐 요만한 화면 자체를 손으로 이렇게 맨손으로 이렇게 당기면 커지기도 하고요. 신기하죠. 네. 그거를 현실적으로 만들어냈는데 조잡하게 만들지 않고 정말 영화처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아주 퍼펙트하게. 그 정도로 좋은 제품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사실 얼마나 팔릴지에 대한 부분이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라운텍 같은 경우가 관련돼서 뭐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적으로 이게 주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에도 좀 애매하기도 하고 바닥부터해서 이미 상당히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뭐 부품 관련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관련주들이 움직이긴 하지만 최근의 추세에서 봤을 때는 이미 오를 만큼 오른 상황에서의 조정폭이 좀 나오는 터라 그리고 또 어제를 비롯해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좀 밀리기 시작했거든요. 서서히 깨지기 시작한 포인트가 좀 나와줘서 조심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애플의 비전 프로 정말 좋게 보이긴 하는데 만약에 네. 국내 출시가 된다면은 허락을 받고 사보고 싶긴 한데. 얼마면 사실 거예요? 저는 현실적으로 저는 가격적으로 한 200만 원, 300이면 사보겠는데 아, 진짜? 500이면요. 진짜 비싸요, 저거. 금종욱 전문가님은 얼마면 좀 사실 비싸긴 의향이 해요. 있으세요? 저도 일단은 500이라는 금액을 썼어요. 근데 지금 500하고 애플에서 MR 헤드셋이 나왔을 때 500하고는 좀 그쵸, 다르지 않을까. 그쵸. 왜냐면은 그거를 활용해서 그 이상의 매출을 창출할 수 있다면 그건 또 싸다. 근데 이제 200, 이거를 네. 활용을 할 게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 활용하면은 게임. 영화밖에 안 볼 것 같은데. 그래? 게임도 괜찮지 않을까요? 게임이요? 네, 근데 제가 멀미가 나가지고 못 할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은 못 할 것 같긴 한데. 저는 이게 총 쏘는 게임만 해도 멀미 나와서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런 거니까. 근데 뭐 수요는 익숙해지면 하겠지만 네, 아무튼. 어찌됐든 지금 당장에 있어서는 이게 이슈거리는 맞지만 주가에 도움을 줄 만한 포인트, 매출 확대 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지금 말고 새로운 버전이 나온다면은 그때 가서 좀 천천히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관련주들은 우선은 네. 이슈가 소멸됐기 때문에 네. 조심하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뭐 미래를 좀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 기술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애플의 이 엑셀 기기는 굉장히 혁신적이었습니다만 주가는 정말 냉정합니다. 이슈 소멸로서 라운텍도 오늘 지금 이틀 연속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 짚어봤습니다. 해당 종목에 대해서 혹은 관련주들에 대해서 흐름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도 노란톡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특징적인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자, 오늘 내마녀의 날이었습니다만 시장이 어지러운 가운데에서도 핫 데뷔를 마친 종목 바로 마녀공장입니다. 관련돼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네, 화려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자연주의 화장품 기업이죠. 마녀공장이 상장 첫날, 소위 말하는 따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달 말 상장 첫날 주가 상승폭에 대한 제도 개선이 예고된 만큼 마지막 따상 종목이 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공모가 대비 141% 뛴 채로 41,600원에 오늘 마무리가 됐습니다. 해당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녀공장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 들어주세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김서유 전문가님 따따사 얘기 안 들어보려고 그랬는데 궁금하기도 하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자, 금정욱 전문가님 핫 데뷔라고 적어주셨어요. 말 그대로 정말 핫 데뷔를 했습니다. 저는 화장품을 많이 쓰기 때문에 마녀공장을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핫 데뷔할 만큼 매력적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데뷔는 성공입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상장 전부터 좀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었던 종목인데 일단 공모가도 16,000원이었는데 예상 그 밴드보다도 좀 높게 형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작하자마자 이제 따상을 갔는데 네. 일단 시작 자체는 더블로 시작을 했고 이후에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이제 5장의 상한가를 좀 들어갔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매출을 한번 좀 계산을 해봤었는데 이제 매년 이 매출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올해도 이제 100억 넘는 매출이 있고 일단 이거는 이제 PER로 따졌을 때는 이제 공모가 대비해서는 한 12% 정도 나왔는데 이제 네. 따상을 갔으니까 거의 한 30이 좀 넘겠죠. 그래서 아직도 상승할 여력은 좀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이 회사의 좀 특징적인 점이 뭐냐면은 이제 대부분 화장품이 중국에 많이 매출이 의존이 돼 있는데 네. 중국보다는 중국 이외 다른 요즘에 또 가장 이 화장품 쪽에서는 매출이 좀 큰 시장이 이제 일본인데 일본에서도 좀 많이 팔리고 있다. 이제 화장품은 예전에는 이제 색조 화장품 위주였다면 이제 클렌징으로 좀 특화된 그렇죠.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좀 잘 먹히지 않았나, 매출이 좀 잘 먹히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만약에 오늘 좀 상한가를 좀 빨리 닫았으면은 내일 갭이 좀 크게 뜨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좀 예상보다는 좀 늦게 상한가를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리면 분봉상으로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아침에 보시면 강하게 슈팅 나온 이후에 지지받고 또 5장의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조금 내일 갭이 좀 떴었을 때 일단은 시가 자리를 지지하는지 그리고 시가가 좀 크게 뜨지 않았을 때는 오늘 종가를 지지 라인으로 좀 보면서 이런 라인들이 깨지 않았을 때는 물론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러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핫 데뷔한 종목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얼마만큼 더 갈 수 있을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노란톡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저희 금정욱 전문가님 노란톡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희가 오늘 앞에서 예고를 좀 해드렸습니다. 두 전문가님들이 너무 골든벨을 많이 울리셔가지고 마음이 급한데 자, 과연 어떤 종목들이 골든벨을 울렸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일단 두 분 대단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제가 골든벨 좀 올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렇게 하루에 몰아서 울리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계산 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로또를 샀어야 되나라고 싶을 정도로 일단 대단합니다. 우리 김선우 전문가님 3종목 골든벨 울리셨고 금정욱 전문가님 2종목 지금 골든벨을 울리셨는데 야, 이렇게 한꺼번에 울릴 수가 있나. 시장도 안 좋은데 많은 분들이 좀 배 아프실 것 같아요. 근데 같이 공략하신 분들은 수익이 나셨을 거고요. 자,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우리 금정욱 전문가님 먼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성정보 종목으로 지금 30%가 넘었어요, 수익률이. 네. 와, 아니 이거 소개해드린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지난주에 네. 알려드린 종목입니다. 근데 어떻게 30%가 갔어요? 다음날 바로 슈팅이 나와가지고. 우와. 일단은 제가 이제 뭐 루닛도 마찬가지고 네. 뷰노도 마찬가지고 일단 의료기기나 의료 쪽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이런 쪽으로 좀 자금이 좀 몰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가지고 뭐 공략을 해봐야겠다라고 한 종목 중에 하나가 인성정보였습니다. 예전에 인성정보하면은 그러니까 원격 의료 관련주 쪽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이런 종목이었는데 예전에 코로나가 한참 좀 뭐 심했을 때는 이제 이런 원격 의료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이제는 또 좀 시대가 좀 바뀌어서 이제 의료 AI인데 원격 의료 AI로 넘어가게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인성 정보도 일단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거래 대금 많이 터졌을 때는 매수하지 마시고 거래 대금 줄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이제 휴일날, 현충일날 이제 방송을 했었을 때 네. 녹화 방송이죠. 거기 이제 교육 내용에 이제 박스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렇게 좀 박스권 자리를 돌파하는 구간에서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돌파한 이후에 지지하는 구간을 보고서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었는데 여기서 갭상승으로 뜨고 나서 저점을 좀 계속 지지하는 구간에서 원래 이 종목을 제가 처음 공략한 건 아니에요. 한번 공략을 했었다가 다시 한번 두 번 공략을 했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란 톡방에 미리 와 계셨던 분들은 두 번을 수익을 내신 거죠. 그렇죠. 한 번 수익을 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제가 방송을 출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골든벨 종목으로 드리지 못했었고 네. 자, 이렇게 눌리는 자리에서 제가 이제 종목 추천이 골든벨 종목으로 나가서 다음날 시초가에 그냥 바로 수익을 챙겨 드렸던 종목이고 우와. 그 전에 들어왔었던 분들은 이미 이제 11시 방송에서도 여기서 두 번 정도 추천을 좀 드렸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이제 매일 이런 공략주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는데 시장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 좀 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관심을 좀 받고 가질 수 있는 종목. 아까 이제 라운텍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골든벨을 울린 종목이긴 하지만 일단 올라가는 타이밍에 잡으셔야지 그렇게 수익을 내실 수 있지. 이미 다 올라간 상태에서 잡게 되면은 이슈가 끝났을 때는 그렇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아직은 조금 더 보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네. 아까도 이제 루닛이라든지 이제 의료 AI 쪽이나 이런 관심을 갖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음 종목은 대어 미디어인데 이것도 지금 10%가 넘었어요. 이 종목은 제가 크게 보는 종목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1분기 때 이제 슬램덩크 뭐 영화가 나오면서 만화책 매출이 어느 정도 좀 있다. 그래서 실적은 어느 정도 받쳐주는 종목인데. 이제 이번 주죠. 디아블로 4 출시가 좀 되면서 디아블로의 그 플레이스테이션 디스크 이제 판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매출이 이제 이 게임이 이제 히트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고 일단은 이제 수혜를 좀 받아서 이제 슈팅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매출 자체가 크진 않을 거예요. 디스크를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 PC로 다운로드를 많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쵸. 그거에 대한 기대감은 좀 적고 뭐 이거에 대한 굿즈 같은 것도 판매를 할 수 있는데 일반 아기자기한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매출도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근데 이 종목에 대한 한 가지 더 팁을 좀 드리자면은 이제 블리자드에서 나온 게임이란 말이에요. 네.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블리자드를 인수하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럽에서도 이제 그 합병 승인이 났고 우리나라에서도 합병 승인을 했습니다. 아직 영국과 미국에서는 합병 승인이 안 났는데 만약에 이 미국과 영국에서 합병 승인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 블리자드 관련주가 지금 시장에서는 이 대형 미디어밖에 없습니다. 매출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대형 미디어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승인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관련주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디아블로에 대한 매출은 어느 정도 제한적이고 이슈는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는 이제 블리자드 관련주로 한번 노려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인성 정보 말씀드린 다음 날 바로 또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이 짧은 기간에 30%가 넘는 수익률이 난 거 여러분들 확인을 해보셨고요. 대원 미디어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 디아블로 관련주로서 대원 미디어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두 종목 다 공통점이 좀 있다면 정확한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타이밍까지 맞추셨기 때문에 이렇게 극대화된 수익률이 나온 게 아닐까 싶어요. 노란톡에 계신 분들은 뭐 수익이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도 나셨다.
오르셨다고 하니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해당 종목에 대해서 혹은 이런 앞으로 종목들 더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우리 금조우 전문가님이랑 골든벨 계속 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은 나는 수로, 숫자로 여러 개 개수로 승부하겠다. 3개를 올리셨어요. 도합 30이야. 네, 33이 넘어요. 네. 그래서 하나하나 보자면 TYM 올리셨고 두산 올리셨고 펄어비스 올리셨어요. 네. 어떻게 이렇게 또 골고루 가셨어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왜 이렇게 또 방송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겸손하지 않으셨거든요? 좀 뭔가 방송 아니 원래 항상 겸손합니다. 아닌가요? 겸손한데 네. 겸손한데 약간 되게 눈을 빛내면서 나야 나 이러셨던 것 세계 같은데 갔어. 나 세계 갔어. 이랬죠. TYM부터 볼까요? 네. TIM이나 뭐 두산이나 펄어비스나 우선 TIM 같은 경우는 뭐 농슬라라고 부르는 회사예요. 농슬라. 네, 농기계 쪽의 테슬라. 아 정말입니다. 그렇게 네. 좀 불리는 회사인데 국내에선 이제 대동이 1위 업체긴 한데 실적 부분에서 좀 저는 대동이랑 다른 부분을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동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근데 대동 실적을 보면요. 작년에 이제 매출은 1조 4천억 했어요. 네. 근데 영업이익이 800억대거든요. 근데 이제 TIM은요. 작년에 1조 1천억 원대 매출인데 영업이익이 1,200억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출 자체는 약간 뒤처질 수 있지만 분위기 자체가 조금 실적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더 매력적이라서 저평가 매력도가 좀 있었고 근데 사실 추천을 드리고 나서 바로 거래 정지가 됐었어요. 며칠 뒤에. 액면 병합에다가 네. 무상증자에다가 해서 뭐 거의 한 3주가량 정지된 이후에 약간 요동치다가 오늘 좀 많이 올랐습니다. 어허. 오늘 좀 많이 올라서 수익률을 달성을 했는데 이게 북미 쪽에 보셔야 될 게 제가 최근에 버는 게 두산도 그렇고 네. TYM도 그렇고 공통점이 있어요. 기계라는 거. 그러니까 북미향 기계 관련 매출들 그것도 조금 완전 큰 것들 말고 밥캣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로봇 이슈도 같이 있지만 좀 작은 애들 같이 딸려가거든요. 거기에 매출 확대 포인트 같이 나오면서 로봇이 같이 엮이면서 두산 같은 경우 로보틱스 같이 가고 TIM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 시스템 가면서 결국 기계에 대한 포인트 같이 가거든요. 거기에 핵심적인 포인트가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잘 나와요. 힌트를 어디서 얻었냐면은 한 2-3달 전쯤에 제가 이제 그 유튜브를 보다가 네. 그 미국인 유튜버가 있어요. 한국말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영어 자막, 한글 자막 보시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한국어를 한국말 하세요? 하세요. 한국말 뭐야. 하시는데 한국 와이프분이랑 외국에서 살아요. 근데 이제 주변 지인들이 그 두산 밥캣 제품을 하나씩 들고 있고 우와, 너도 나도 사고 싶어하는 이런 이제 물건 중에 하나더라고요. 우와. 작은 이제 뭐 포크레인 같은 이런 거 네, 있죠. 네. 앞에만 바꾸면은 이제 뭐 굴삭기도 될 수가 팠다가, 있고 네. 뭐 다 쓸 수 있죠. 다용도긴 한데 굉장히 좀 미국에서 인기가 많대요. 실제로도 또 열어보니까 미국 내에서 이게 기계들 그러니까 현대 인프라코어나 두산 밥캣이 주가가 최근 보시면 정말 많이 가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TIM도 거기에 동조가 되는 거고 거기에 같이 들어가는 게 로봇으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TIM을 관심 있게 봤던 거고 연달아서 이제 다시 두산 보면은 네. 두산도 우선 바닥을 확인하면서 가고 있는 게 같은 이슈도 같이 엮여 있어요. 로봇 이슈, 기계 같이 보셔야 되고 다만 두산은 차트 상황에서 봤을 때 제가 항상 재밌게 보는 요 라인 이 하단 자리에서 올려치는 종목들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죠. 네. 너무 정확했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고점 라인까지 맞춰보자면은 한 11만 5천 원대 이상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해서 10% 이상은 더 노려봐야 돼요, 사실. 그래서 우선은 뭐 홀딩 하셔야 될 것 네.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펄어비스 같은 경우 좀 보자면 네. 얘는 게임주 가운데서 정말 바닥에 있던 상황이었어요. 주가 상황이 거의 바닥을 기었던 상황. 그러니까 회사 자체에서의 특정 모멘텀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근데 올해 하반기부터 뭘 한다고 하냐면 붉은 사막 이슈가 나올 것 같고요. 몇 년을 기다리셨던 그 도깨비라는 게임에 대한 네. 이슈가 같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슈를 따라서 주가가 최근에 조금씩 차트를 돌리는 모습, 그러니까 전형적인 골드크로스 상황들을 좀 보여주면서 주가가 튀어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것 같아서 미리 조금 잡아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좀 10% 이상 아마 오늘 맞아요. 어제였나요? 가는 네. 모습을 좀 보였어요. 아마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이시라면은 이제 오픈 채팅방에 가격적인 전략을 해드렸기 때문에 한 플러스 8%대 아마 되실 것 같은데 충분히 더 갈 거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차분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종목 자체들이 사실 조금 무거워요. 무거운 만큼 또 안정적으로도 갈 수가 있으니까 조금만 더 지켜보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김선우 전문가님 3가지 또 골든벨 울렸던 종목들 살펴봤는데 색깔 뚜렷하죠. 두 분이 준비해 주신 이런 히든 종목들을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김선우 전문가님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묵직하고 천천히 가는 종목들이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공략했을 때 마음이 하나도 불안하지 않은 그런 종목들로 10%가 넘는 수익들을 오늘 다 내셨기 때문에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해당 종목들 혹은 이러한 성격의 종목들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시장 어렵고 이 갈피를 잡기 어려운 시즌이니만큼 들어오셔서 이런 히든 종목들 함께 이 전략 팁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런 종목들 다른 데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방송에서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분이 오늘도 또 골든벨 올릴 수 있는 종목들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빼고 두 분이서 자꾸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아니, 오늘 히든 종목을 봤는데 금정구마님 종목이 할까 말까 고민했었어요. 아, 진짜? 두 분 약간 싱크가 맞아가는 것 같아요.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뭐야. 이거 나중에 겹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서로 좀 공유 좀 하세요. 겹치지 않게. 자, 그러면 먼저 금정욱 전문가님 종목 먼저 이야기를 네. 들어볼게요. 겹칠 뻔했다고 하니까. 네. 히든 종목 말씀해 주시죠. 3가지 힌트. 네, 첫 번째 힌트는요. 이제 매출이 이제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생겼습니다. 이게 매출이라고 하니까 또 이게 무슨 힌트냐라고 하실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개인분들이 누구에게 이제 선물을 준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선물을 통해서 매출을 선물 옵션 할 때 선물? 그 선물 말고 프레젠트 선물? 기프트? 예. 오케이. 기프트에 의한 이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뭐지? 헷갈리시죠? 두 번째 힌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회사 이제 경쟁업체가 있어요. 경쟁업체가 이 트위치라는 업체가 있는데 경쟁사가 트위치라고요? 네. 경쟁사가 트위치인데 이 회사가 이제 좀 여러 가지 제재를 좀 많이 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리머들에게 다시 보기도 이제 못하게 하고 그리고 해상도 자체, 송출하는 해상도도 낮춰버리고 이제는 동시 송출도 안 된다.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떠날 생각으로 이제 이렇게 행동하나?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머나. 갑질이 좀 심해요. 너네 우리나라 아니더라도 나는 매출 끌어올 때 많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약간 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회사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제 다시 보기 안 한다라고 그리고 그 해상도 자체 송출 해상도를 낮췄을 때도 반사이익으로 좀 상승이 좀 나왔었던 옛날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제 선물 매출도 좀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이런 상대 기업들도 좀 어느 정도 우리나라를 좀 포기하는 느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었던 스트리머들이 이 회사로 좀 넘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좀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 기업이고요. 또 어제 또 호재가 하나 나왔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좀 매출을 이뤄내지 않고 이제 동남아 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태국과 이제 MOU를 좀 맺었거든요. 태국의 기업과 MOU를 좀 맺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이제 매출이 점점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좀 생기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이 종목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고요. 차트적으로 한번 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작은 구간의 지금 차트를 좀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 회사 지금 짧은 구간이지만 이 뒤에 엄청 하락을 많이 했어요.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3분의 4분의 1 토막 이렇게 좀 난 자리에서 저점은 어느 정도 형성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4월 달에도 한번 대량 거래가 한번 좀 들어왔었고 또 전일도 마찬가지로 대량 거래가 좀 들어오면서 바닥권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좀 증가하고 거래 대금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있다는 호재를 좀 보여줍니다. 물론 당장 매출이 막 증가해서 막 뻥뻥 날아가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겠지만 우리 이제 골든벨 같은 경우에는 뭐 목표 수익이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목표 정도는 단기간에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종목을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저 처음에 선물 이야기를 하실 때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시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 스트리머라는 단어도 나오고 이게 이용자 수가 많아지고 또 국내가 아니라 해외로까지 펼쳐갈 수 있다면 플랫폼 기업인 것 같은데 해당 종목에 대해서 중요한 건 눈치를 채셨다 하더라도 어느 구간에서 또 공략을 하는지
요거에 따라서 또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좀 많이 끼 있게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하니까 10% 이상의 수익률을 노리고 해당 종목에 대해서 같이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금종욱 전문가님 노란톡 지금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바로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종목을 나도 보고 있었다라고 해서 또 우리 김성현 전문가님. 근데 저는 이 종목 그 아까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 종목 뭐 플랫폼이잖아요. 네. 저 자주 봐요. 저도 시청자 중 한 명이어가지고 김성현 전문가님도 혹시 회장님? 아니에요. 그 정도 큰 손은 아니에요. 그 큰 손이면 내가 여기 안 있죠. 화나게 하지 마세요. 자, 우리 김성현 전문가님 종목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힌트 3가지로 정리해 주시죠. 아, 예. 저는 해상풍력 관련주예요. 올해 네. 이 종목은 이사를 했고요. 이사? 네. 그리고 이름도 바꿨어요. 오. 근데 사실 제가 이게 이거를 끝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힌트를 좀 넉넉하게 드렸는데 응. 이거 3가지만. 작가님이 다 지웠어요. 아, 너무 직접적으로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서 네, 아. 작가님이 다 지우셨어요. 그래서 이사 힌트를 다시 한번 드리면 예.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바꿨어요. 아. 이 정도는 뭐. 네. 네네, 그 정도. 그다음에 이름도 바꿨습니다. 음. 그래서 이름이 사실 대기업으로 바뀌었어요. 예, 이 정도면 뭐 거의 다 이제 드린 것 같은데 사실 내가 들어도 모르겠다. 솔직히. 그러니까 이렇게만 들으면. 모르겠어.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회사가 네. 거의 바닥 찍고 반등 나오고 있고요. 실적 진짜 좋습니다. 오.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로 좋고요. 해상 풍력 쪽으로요? 네, 그럼요. 네, 정말 좋고요. 그리고 뭐 저평가 상황이기도 하고 뭐 작년도 좋지만 올해도 실적이 너무나 좀 좋아서 매출 확대 포인트만 기대해 보더라도 외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최근에 좀 갑자기 붙기 시작했거든요. 추가로 더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전에 한번 SK 아이테크라는 종목을 계속 얘기를 많이 하다가 네. 최근 들어 기관들이 막 관심 갖고 매수가 막 세게 들어온 종목 가운데 하나인데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에요. 아직 오르지 않았어요. 이런 종목 오르지 않았을 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딱 들어갔다가 한 30-40%딱 치고 올라가면은 그때 수익 내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은 이 종목 해상풍력이고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 사야 됩니다. 어떤 한 특정 업종에 대해서. 근데 그 관심 없을 때 사는데 그 종목이 튼튼하고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퀄리티 주식이라고 항상 표현을 하잖아요. 그 모습을 갖추고 있어줘야 되는데요. 이 전형적인 종목이라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 좀 가지고 나와봤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고 히든 종목에서 또 좋은 수익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CGV 드렸는데 지금 된통 터지고 있어요. 네,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는 왜요? 뭐 합니다. 하지만 이걸로도 만에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할 테니까 같이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를 갈고 또 내오신 종목이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저도 이 종목 보고 살짝 살펴보니까 관심이 많이 없는 것에 비해서 실적이 너무 잘 나오고 있고 앞으로 더 잘 나올 것이다라는 레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에 대해서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이사를 했어? 시장을 옮겼어? 그리고 이름도 바뀌었어? 근데 해상풍력이야? 하시면 감이 오는 그 종목이 맞을 것 같습니다만 정확한 확인과 그리고 전략에 대해서 궁금하시다. 가격 전략이 가장 궁금하지 않습니까?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를 갈고 준비해 주신 오늘의 종목 확인해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분의 노란톡 어떻게 하면 들어올 수 있는지 좀 천천히 좀 설명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큰 화면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만나 보시죠. 최근 서울경제TV 전문가를 사칭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유사 사칭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료 채팅방을 통한 사칭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사칭까지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소속 전문가의 무료 채팅방은 당사의 TV 방송 및 유튜브 콘텐츠와 문자 수신 번호 샵 0081을 통해서만 안내되고 있으며 카카오 채널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의심이 되는 경우 서울경제TV 대표 번호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유사 사칭 업체의 정보는 관심을 갖지 않으셔야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요즘 대세인 금종호,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 안내까지 드렸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전문가님들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전문가님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앞서 안내해드렸던 것처럼 사칭 피해가 계속 속출하고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 이 점까지 유의해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는 잠시 쉬었다가 베스트트레이딩맨 2부 주식반장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